정말 많이 버는 고소득자나 전문직 분들을 제외하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은다면 대략 3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또 강남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브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오브림장으로 다뤘던 지역이고요. 주로 신림선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나 재개발 단지들이 바로 이 신림선의 영향이 클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죠. 오브림장 채널을 만들고 난 뒤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대한 임장 영상을 올린 건데요. 마침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크게 느끼실 어떤 박탈감이나 좌절감에 대해서 저희 오브림장이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경제생활의 주축이신 4050 세대는 물론이고 특히 2030 세대가 이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좌절감과 박탈감일 거예요. 여기서 이미 서울의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만약에 서울의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친해지고 싶습니다. 꼭 연락을 주세요. 장난이고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겼다는 자료입니다. 현재는 약간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는 서울 토지의 희소성을 생각한다면 중위 가격은 결국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건데요. 정말 많이 버는 고소득자나 전문직 분들을 제외하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은다면 대략 3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만약 월세도 내면서 당연히 식비나 의료비도 쓰고 친구들이나 연인들과 문화생활도 즐긴다면 30년은 이제 50년, 60년으로 늘어나겠고요. 이때의 전제는 50년, 60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11억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는 거죠. 여기서 아직 내 집 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크게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조정을 약간 받고 있다곤 해도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너무나도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건 아직도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엔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되면서 만약에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집을 사면 하우스푸어가 될 거라는 그런 공포감마저 상당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브림장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것도 강남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은 뻔하지만 확률에 기대지 않고 본인 힘만으로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청약은 제외를 했습니다. 청약은 저희가 방법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이 가점이나 추첨 확률에 따라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너무 크게 나누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노동 시간을 늘려보세요. 야, 장난하냐? 더 일하면 돈 더 버는 걸 누가 모르냐?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정작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추가 노동을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 한 달 이상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몸이 정말 안 좋거나 퇴근 후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을 하시잖아요. 집에 오면 8시 정도가 되시죠. 씻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9시 정도부터 넷플릭스나 게임을 즐기시고 11시쯤 되니까 상당히 피곤한 몸으로 이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7시 퇴근 후에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알바를 하거나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추가 사업 소득을 만들어 보거나 혹은 본인이 몸담은 분야에 대해서 책을 써보는 등 인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이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편하게 남들만큼 일하면서 서울 아파트가 내 손에 있길 바라셨나요 혹시? 블로그나 유튜브 등은 오랫동안 자기만의 컨텐츠가 이렇게 쌓일수록 광고 수익이 커지고 그 컨텐츠들이 유익하다면 역으로 출판사에서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배달 대행 같은 건 사실 그냥 몸만 힘들면 쉽게 추가 부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모두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부수입들은 상대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빅테크 주식도 좋고 심지어 코인도 괜찮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의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미국 주식이 그 여파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뭐 자이언트 스텝만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영향을 끼친 거지만요. 어쨌든 코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사모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5, 60년 동안 월급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몇 년 힘들게 부수입을 창출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부수입들을 계속 위험 자산에 투자해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집은 집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강남 3구에 살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한남동이나 송도, 분당, 뭐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 만촌동, 아니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이런 데는 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집은 기본적으로 집으로 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싼 집은 싼 집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로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지 아파트를 사고 몇 년이 지나잖아요. 이렇게 지나서 오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몇 년 동안 본인이 모아두셨던 돈과 합칩니다. 그렇게 합친 돈으로 인천의 중심지나 경기도의 중상급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몇 년이 지나면 이때 올랐던 아파트를 팔아서 또 그동안 모았던 돈과 합칩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상급지나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몇 년 후에 오른 이 아파트들을 팔아서 그동안 모았던 돈과 합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강남에 들어가시거나 이제부터는 정말 취향에 따라서 어떤 뭐 초고가 주거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기도의 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중간에 부동산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하락장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몇 년의 조정 후엔 결국엔 다시 우상향한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도 산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뭐라도가 너무 열등한 부동산이면 안 되겠죠. 저렴한 것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물건, 나중에 매도하기에 수월한 물건을 매수하셔야겠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본인의 역량에 따라 더 빠른 속도로 강남 진입이 가능해질 겁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추가 부수입을 만드는, 그러니까 추가 노동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를 병행하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여기서 갈아타기에 대해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부동산 상승이 서울의 중심부, 즉 강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아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승의 후반부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단 뭐라도 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동산의 사이클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급지일수록 하락장에선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못난이인 내 물건을 기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건 해보시면 아십니다. 만약 상승장 후반부에 내가 외곽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만, 이 실수요만 적당히 받쳐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고르셨다면 큰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수도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셔서 금매가 있잖아요. 그 금매를 한 번 더 후려쳐서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차후에 강남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보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이 어떻게 시장에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더 비싼 아파트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언제 사야 되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인천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금매도 이것조차도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공부를 통해서 지방 아파트를 굴린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방법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서민 중산층인 저희가 어떻게 강남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좌절감과 박탈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을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